전기전극입니다. 되겠죠? 근데 몇 대 몇으로 넣으라고 얘기 드렸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 둘, 여기는 하나 여기가 둘 이렇게 넣는 거예요.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반응합니다. 자, 전자를 얘가 이제 버려버려요. 어떤 식으로 전자를 버려버리냐면, 자, 이제 얘가 2H2가 어렵지 않습니다. 4H 플러스가 되면서 H가 4개고 여기도 H가 4개인데 여기는 중성이고 여기는 플러스 1가가 4개 있으니까 전자를 몇 개 버린 거냐면 중성인데 플러스 1가가 4개라는 건 전자 4개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전자는 절대로 국물로 안 나와요. 전자는 도선을 타고 움직입니다. 됐죠? 그럼 전자가 어디로 가는 거야? 도선을 타고 이렇게 갑니다. 몇 개 간다고요? 4개의 전자가 간다. 그 과정에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켜는 거야. 전기가 흐른 겁니다. 되겠죠? 그럼 이 전자를 누가 받아야 됩니다. 그게 누가 받냐면 O2가 전자를 받아요.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 4H 플러스는 전해질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공급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쪽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4H 플러스와 식을 제가 써드릴게요. 4H 플러스와 플러스 O2가 무엇과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4개의 전자와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냐면 H2O 2개가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져요. 할만하죠? 그럼 어떤 얘기야? H2와 O2가 사실은 H2와 O2가 이렇게 반응해서 H2가 전자를 버렸고 전자 공급돼서 그 전자를 받아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켰죠. 전기를 생산했네. 전지라 부릅니다. 됐죠? 뭐가 돼?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이쪽에다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서머리해서 써드릴게요.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마이너스 극이라 부르고 여기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플러스 극이라 한다.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자, 마이너스 극에 뭐 집어넣으라고요? H2 수리 마 수리 이렇게 가는 거야. 되겠니? 그럼 여기다 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 내가 O2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몇 대 몇으로 집어넣어요? 1대 2로 넣으라고. 됐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전자를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버리냐면 4H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 전자를 4개 버려요. 그럼 어디다 밑줄 근다? 여기다가 밑줄을 딱 그리는 거죠. 혹시 기억납니까? 전자를 버렸죠. 산화죠. 전자를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전자 넘어갑니다. 자, 그 전자를 누가 받냐면 산소가 받죠. 근데 옆에서 4H 플러스가 꽁냥꽁냥 이렇게 왔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전해질이 받는 건데 어쨌든 4H 플러스가 교과서에 충실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4H 플러스 왔고 플러스 전자 몇 개 왔냐면 4개의 전자를 받아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H2O가 두 분자가 플러스 극에서 만들어지죠. 그럼 어디다 밑줄 딱 그어야 되냐면 이렇게 딱 보면 전자를 받았네. 그걸 뭐라 부른다? 환원이라 부른다. 산화 환원 반응을 한 지 꽤 됐죠. 근데 배웠기 때문에 학교에서 출제를 해도 뭘 할 말이 없어요. 전자를 버리면 산화고 전자를 받으면 환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뭘 켰어요? 꼬마 전구에 불을 켰고 그러면 전지죠. 이해되겠죠? 오케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제가 이 출제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림으로 출제를 할 수도 있고 각 전극에서의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요걸 이제 세로로 쓸 수도 있습니다. 쓰세요.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에다가 이제 기체를 집어넣어요. 어떤 기체를 집어넣냐? 수리 마 수리 되겠죠? 여기다 수소 기체 집어넣어요. 여기다 무슨 기체 집어넣냐면 O2 기체 집어넣어요. 할 수 있지,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1대 2로 넣는다. 됐니? 자, 그러면 전자는 어디로 가야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가잖아요. 그 얘기는 얘는 전자를 주는 거고 얘는 전자를 받는 거죠. 그래 전자가 팡팡 넘어갈 거 아니야. 주는데 안 받아봐. 얘가 주는데 안 받으면 전자 안 넘어가지. 그게 잘 주고 잘 받으니까 전자가 팡팡 넘어가는 거야. 그럼 그 과정에서 꼬마 전구에 불빛을 킨다는 얘기죠. 이걸 전지라 부른다고. 배터리라 부른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 세부적인 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전자를 줘야죠. 그러면 4H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4개를 줍니다. 이게 더딜 거라고요, 여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통합과학에서는 이 정도 출제하실 건데 가끔씩 화학을 전공하신 분은 이걸 가르치실 거란 말이야. 혹시 모르니까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갑니다. 이거 가르쳤다면 여기까지 해주셔야 돼요. 안 가르쳤으면 안 해도 돼.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얘네들과 이제 플러스에서 만나는 거죠. 플러스 뭐가 된다? 4H 플러스에다가 4개의 전자 만나서 이렇게 하죠. 뭐가 만들어지냐면 H2O가 2분자 만들어요. 이건 진짜 더딜 거라고 여기 오는 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전자를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산화가 일어나는 거고 이건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환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산화되는 거예요? H2가 산화되는 거고 O2가 환원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되겠죠? 근데 우리는 또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이런 거 보면 이 좌변과 우변 더해버리고 싶단 말이야. 나만 그런가? 난 더 하고 싶더라고.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그럼 좌변과 우변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싹 지워져 버리죠. 그럼 남는 게 뭐냐면 H2에다가 플러스 O2를 만나면 뭐가 돼요? 이 H2O가 되면서 꼬마 전구에 불을 켰잖아요. 전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뭐만 나오는 거야? 거두절미하고 요 식만 덩그러니 딱 준다고요. 그래서 H2와 O2가 만나면 물이 만들어지면서 전기가 생산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전지라 부른다. 됐죠. 근데 특별히 수소기체를 이용하여 만든 전지다. 이게. 연료 전지를 한다. 이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정도 하면 이제 PPT가 조금 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시죠. 완강할 때 되니까 발걸음이 빨라졌어. 너무 기분 좋습니다. 가시죠. 자, 연료전지인데요. 자, 보면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으로 이용하는 여기다 가로치시고 화학적 에너지, 그 물질이 수소와 산소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거 화학적 에너지라 부르는데 그 화학적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꿉니다.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꿔요. 직접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3개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드렸죠? 꼬마 전구에 불을 켰죠? 방금 제가 물을 데폈나요? 막 터빈을 가동했나? 그런 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바로 갔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어떤 터빈 같은 것 따위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직접 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수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열 발생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이 굉장히 최소화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단계를 거쳐서 발전을 하면 그 사이에 열 손실이나 뭐 손실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중간 마진이 없는 거죠. 중간에서 잃어버리는 거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하다 보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이 그림 보일 겁니다. 자, 마이너스 극에다가 무슨 기체 집어넣어요? 수소 기체 집어넣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마이너스 극은 수소 기체를 집어넣는다. 연료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연료 전극이 되겠고 플러스 극에 산소 기체 집어넣으면 공기 전극이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요 그림들이 이제 나올 건데요. 요 그림을 조금만 크게 보면 좀 좋을 것 같으네요. 이제 보시죠. 가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그림 한번 좀만 크게 볼까요? 가보죠. 자, 첫 번째입니다. 요 이제 단계별로 보셔야 돼요. 이 미래행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니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이제 요게 전극이고 요게 전극이에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건 액체는 전해질입니다. 자, 아까 그려드렸어요. 이 전극과 전극의 꼬마 전구가 연결돼서 이제 불을 켜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여기를 우리가 연료 전극이라 부르고 여기를 공기 전극이라 부릅니다. 수소 기체를 주입한 거 보니까 마이너스 극인 것 같고 수리수리 마수리 여기는 플러스 극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도선을 따라서 가야 돼요. 됐니?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지는 이제 단계별로 보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자를 버리고
H 플러스가 이제 전해질로 녹아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요 전자가 많죠? 이건 전자가 없지?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이렇게 이동할 겁니다. 보세요. 전자 진짜 가잖아요. 이렇게 전자 이동하겠죠?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가는데 가면서 누가 같이 가요? H 플러스도 뿔뿔뿔뿔뿔 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됐지, 그지?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꼬마 정보의 불빛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꼬마 정보의 불빛을 이렇게 반짝반짝 킬 수가 있겠죠. 그 전자를 받으려고 누가 기다리고 있어? O2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딱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가 누구랑 만나냐면 H 플러스 2개와 산소. 그러면서 물이 만들어지고 H 플러스 2개와 산소. 물이 또 만들어지겠죠. 이런 과정에서 꼬마 정보에 불을 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연료전지라 부릅니다. 계속 볼게요. 확대하면 좋습니다. 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인데 여기다 H2O2. 이거 보이지, 그지? 수리. 겁먹지 말고 보란 말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1대2. 하나, 둘. 보이지? 그럼 얘가 4H 플러스 전자 버렸어. 전자 버렸네. 산화. 그 전자를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뭘 만들어요? H2. 전자 얻었네. 환원. 됐어요. 좌변과 우변을 싹 더하면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전체 반응이라 부르고 빨간 펜 칠하시고 그 과정에서 꼬마 정보에 불을 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전기의 에너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제가 물을 데폈나요? 그런 거 없죠? 물을 데핀 것이 없다는 건 직접 전기를 생산한 거니까 중간 마진이 없어요. 중간 마진이 없다는 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맞춰야 되니까 다 해두세요. 넘어갑니다. 자, 장점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환경오염 물질과 온실기체가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CO2가 안 나오기 때문에 되겠죠. 뭐가 나오냐? H2 물이 나오잖아요. 물은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연료의 화학적 에너지가 밑줄 그시고 화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직접 바뀌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그런 두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 뒤에 문제 풀이할 때 요거 나옵니다.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까요?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요 이제 에너지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들 나오거든요. 근데 요 하기 전에 제가 그 연료 전지는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려요. 아주 중요하고 중요해서 제가 여러 번 그림도 그려드리고 제가 식도 써드렸는데 역시 중요한 건 영상을 한번 또 보면은 이해가 또 빠를 것 같습니다. 영상 준비했거든요. 보시죠. 물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전기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된다. 연료 전지는 그 반대 과정으로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를 만들어내고 부산물로 물과 열을 얻는 장치로서 3차 전지라고도 부른다. 연료 전지는 1839년 영국의 물리학자인 윌리엄 그로브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나 실용화 단계까지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1962년 미국 우주개발의 일환이었던 2인승 우주선의 발사 계획인 제미니 계획에 의해 본격적으로 연구되어 1965년 제미니 5호에 탑재되었다. 1969년 아폴로 11호, 챌린저, 콜롬비아 우주 왕복선에 이르기까지 우주선용 전원으로 사용되었다. 수소와 산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음극에서는 수소가 2개의 수소이온과 2개의 전자로 분해된다. 전자는 도선을 타고 양극으로 이동하고 수소이온은 전해질을 통과하여 양극으로 이동하게 된다. 양극에서는 이동해온 수소이온과 전자, 그리고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된다. 이 과정에서 전자의 이동을 전력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이 연료전지의 기본 개념이다. 기존의 화학전지는 밀폐된 용기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사용 후 버리거나 재충전해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연료전지는 연료를 계속 공급할 수 있고 생성물을 밖으로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를 공급하는 동안 계속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에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효율이 높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영상 보셨죠? 영상 보시니까 좀 더 이해 좋은가요? 잘 체크하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대과학에서 노력을 하는데 화석연료를 대신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면 화석연료의 고갈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겠죠. 그죠? 이제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는 게 나오는데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함으로써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도시를 친환경 에너지 도시라 한다. 이게 입에 잘 안 붙어요. 이거 여러 번 쓰세요. 이러한 정의가 나오면 그러한 도시, 시티를 우리가 그렇게 부른다. 기존의 기피나 혐오 시설이죠. 그러니까 발전 방식은 소리도 나고 몸에도 이제 뭐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기피하고 혐오하는 시설인데 그 시설을 친환경 에너지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마음도 안심이 되고 그 필요한 에너지를 자립적으로 생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구경하려고 막 관광단지처럼 몰려들어요. 그래서 문화 관광을 육성하여 주민들의 수익까지 창출해서 그 자치 도시에서 그 수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시가 이제 친환경 도시고 대표적인 게 영국에 있습니다. 영국에 이제 배드제드라는 그러한 도시, 이게 이제 제로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제로 에너지. 어떤 이거 도시고 어떤 제로 에너지 발전 방식은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개발된 도시고요. 그 도시에서는 고효율 친환경 건축을 보여주는 아주 미래 도시에 아주 아름답고 그런 도시라고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가본 적은 없어요. 넘어가죠. 그럼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이렇게 생겼답니다. 그럼 어떻게 생겼겠어요? 비가 내리잖아요. 그 빗물을 이렇게 해서 빗물을 이렇게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일단 뭔가 친환경적이잖아요. 빗물도 안 버린다는 뜻이. 싹 모으고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태양 전지판이 되겠습니다. 태양 전지판에서 이 광전 효과에 의해서 태양광 발전이라는 걸 해서 전기 자동차를 충전한답니다. 자동차 충전하고.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온수도 데피고 이제 전반적인 것들 뭔가 친환경적이죠.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영국의 배드제드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림 보고 뭔가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자, 적정기술이라는 것은 조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정기술 밑줄 그시고 아프리카 같은데 영국은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직도 조금 여러 가지 기술에 소외받은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생명의 어떤 끈을 놓지 않고 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적정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적정 됐죠? 그게 무슨 말이냐?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은 식수나 식량, 위생 등의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대한 기술은 아니지만, 엄청 막 호화찬란한 기술은 아니지만 그 공동체 특성에 맞는 어떤 단순한 수준의 기술을 우리가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물론 적정 기술도 최첨단 기술도 되게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적당한 수준의 기술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적정 기술. 그 어떤 환경에 가장 적당한 수준의 어떤 기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석연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를 주로 이용하고요. 적은 비용, 밑줄 그세요. 비용이 막 가정마다 한 10억 정도 된다. 뭐 쓸 수가 없잖아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기술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적정 기술이란다. 서술형으로 출제될 것 같아요. 그 사례가 대표적인 4가지가 역시 여러분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가 페달 세탁기예요. 세탁기에다가 페달을 달아놓고 자전거 페달처럼 막 굴려 세탁이 되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고 이런 게 적정 기술의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엄청난 기술은 아니잖아요, 그죠? 페달을 설치해놓고 자전거처럼 애기들이 막 애기들이라면 너무 슬프네요. 진짜 애기들이 해요. 정말 어린애들이 세탁기 페달을 막 밟아. 그러면 세탁이 되는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생명빨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정말 슬픈 일이에요. 이거 좀 오염된 물 있죠. 거기다가 빨대를 이용해서 쭉 빨면 올라오면서 이게 빨대에서 이제 정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뭐라 부르냐면 생명빨대라. 이름도 되게 좀 슬픈 이름이죠. 그죠? 그럼 꼭 있어야 되는 기술이에요. 큐드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멀리에서 물을 끌어와요. 근데 물을 갖다가 끌고 오다 보면 막 너무 무겁기도 하고 막 흘리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기 식수원에서 먹을 수 있는 물 끌어오는데 너무 머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만드냐면 이렇게 바퀴처럼 이렇게 생긴 튜브예요. 튜브. 여기다가 이제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 안에 이제 물통이거든요.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 얘를 같이 이제 드럼통처럼 이렇게 쭉 끌고 오면서 멀리 있더라도 이렇게 굴리면서 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큐드럼이라고 부릅니다. 큐드럼. 와카 워터탑이라는 것이 있어요. 와카 워터탑은 역시 여러분 교과서에 그림으로 아주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프리카에는 식수가 별로 없죠. 근데 워낙 덥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탑을 갖다가 딱 설치를 해요. 이거 워터탑인데요. 이게 그물 형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물 형태로 생겨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여기서 이제 충격을 받죠. 부딪히게 되면 다시 액체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러한 그물에 부딪혀서 이게 다시 이렇게 액체로 떨어지면 그 액체를 받아가지고 식수나 어떤 씻는 물이나 이런 걸로 쓰는 워터탑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와카 워터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네 가지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에서는 그렇지만 만약에 출제를 해서 낸다면 오지선다로 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네 가지를 깔아놓고 하나가 아닌 것을 딱 집어넣어놓고 다음 중 적정 기술과 무관한 걸 골라라. 이렇게 하면은 전형적인 내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